네, 현재도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입니다. 1400원 이상에 안착을 하고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미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 환율 방어도 하지 못하고 1400원 초반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는데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초급등하면서 1440원을 돌파했고, 계엄령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가결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수장은 부재한 상황이고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이렇게 환율이 높으니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현실이고 증시도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에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 저도 환율 급등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이유를 알아가 보죠. 렛츠고! 일단 환율은 역사적으로 1400원을 돌파했을 때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미국 빅스텝으로 고금리 시기였는데요. 20년이 넘는 이런 시기에도 몇 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1400원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환율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체력이 과거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때와는 다르게 굳건하다고 하는데 그건 기득권들만의 얘기겠죠. 실제로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외환 보유액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어도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지금 여기서 더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캐나다도 트럼프 관세 위협에 원자재 수출 관세에 맞불을 검토하고 있고 25년 전 세계 관세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드론 부품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또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25%에서 50%로 또 인상하고요. 관세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양합니다. 결국 트럼프 공약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에 최소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주변국과 동맹국들한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약은 실천해야 되니까 전체 품목은 아니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해서 중국은 14년 만에 금융 완화로 전환했고요.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위안화 약세 용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로 인해서 관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 절하는 중국 내 자본 유출을 자극하고 위안화 추가 하락으로 글로벌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도 본인들 수입 물가는 상승하겠지만 이미 적극적 내수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느 정도 관세 폭탄에 대해서 상쇄할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약세로 전환하면 다른 신흥국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 환율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위안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다시 재차 유발하고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2015년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요. 위안화 2차 공습, 세계 경제는 패닉이고 국내 증시 급락, 수출 산업도 영향을 받고요.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려서 세계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다. 이때 위안화 기준 환율이 6.3위안이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즉각 반응했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중국발 악재를 경험했고 아시아 증시도 지속적으로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한국 증시는 이날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장이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달러당 1190원까지 급등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위안화 약세가 달러 강세로 이어져 원화 가치 역시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상당수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화장품, 음식료, 의류 등 중국 소비 관련 성장주의 약세가 우려되고 중국인 여행객 구매력이 약화되고 중국 시장에서 국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렇게 충격이 왔습니다. 2015년 당시에 환율 한번 보시면요. 1020원 정도 하던 환율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율이 폭등했었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갈등에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미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환율이 급등한 상황인데요. 환율 방어와 증시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을 풀었고요. 2주간에 총 151조 그리고 하루에 10.8조씩 매입했습니다. 이 후폭풍도 내년에 나타날 텐데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무제한 유동성을 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환율 급등을 또 초래하게 되었죠. 결국 비상대응으로 인해서 그리고 본인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들 돈 151조 그리고 증환펀드 10조, 채환펀드 40조까지 합치면 총 200조가량이 순식간에 녹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고환율로 식품 원자재 상승,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결국 지금도 환율이 엄청 높고요. 국가 위기 상황인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5년도에는 대외적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데 탄핵당한 분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으니 6개월까지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동안 국가 경제는 더욱 박살나고 한국 원화 가치는 더 쓰레기가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1450원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증시는 코스피 6개월째 하락, 코스닥 9개월째 하락 중인데 이미 바닥 중에 바닥인데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국 증시와 경제는 모든 악재라는 악재를 선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차츰 올라오는데요. 내년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당시에도 한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던 게 수출도 좋고 경제도 좋았을 텐데 지금이랑 상황은 정반대죠. 저는 정말 25년 경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저도 꾸준하게 트래킹해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